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그 스노보드 타시는 분이 이 눈길을 쫙 내려오고 있죠, 서론을. 그때 이제 가속이 막 쫙 되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가속도 개념을 일상 속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보면 이 만원 버스 탈 때 운전기사가 이 개념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버스가 출발할 때 막 매달려 있으면 휙 하고 자동차가 한번 휘청거리죠. 그러면서 문가에 매달려 있던 분들이 안으로 싹 쏠려 들어가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사분들은 굉장히 가속도 개념을 유용하게 활용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가속도 개념을 도대체 누가 발견했으며 가속도 개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가속도란 일단 무엇인가? 가속도라는 것하고 속도는 뭐가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이제 위치가 변화하는 거죠. 속도는 이렇게 위치가 변화할 때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거리를 몇 초에 지나갔는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지나간 시간으로. 그래서 그냥 간단히 직관적으로 말하면 1초 동안에 움직인 어떤 거리다. 이렇게 이건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속도라고 말할 때 방향성이 있으니까 1초 동안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이런 게 이제 속도죠. 그럼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요 위치 대신에 속도를 쓴 겁니다.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성능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제로백 타임이라는 거 말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요게 이제 가속도의 개념을 나타내주는 아주 훌륭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6년도 기사예요. 그 정지 상태에서 2020년도 기사도 있고 한데 제가 이 16년도 기사도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네. 이 10가지 자동차에 대한 순위를 쫙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2.5초에서 3.0초 대략 이렇게 걸린대요. 물론 보통 자동차들은 이렇게 빨리 도달하지 못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918 스파이더 이 차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유명한 페라리라는 자동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가티라고 하는 차에 역시 비슷합니다. 시간이. 네.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00km니까 100 빼기 0이 되겠죠, 여러분. 100 빼기 0을 나누기 2.5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단위를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속이라는 것은 SI 단위는 아닙니다. 이걸 SI 단위로 바꾸려면 이 초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0 나누기 3.6을 해줘야 됩니다. 초속으로 바꾸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는 0이니까 빼기 0하고 나누기 2.5 해주면 이게 바로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 계산해보면 계산기로 하면 11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력 가속도가 9.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1.1 G라고 하는 그 9.8을 G라고 많이 쓰죠. 이 페라리가 쫙 엑셀을 밟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은 다음에 출발할 때 느끼는 그 중력 가속도의 1.1배의 가속도를 느끼는 거죠, 운전자가. 그리고 이제 더 빠른,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주형 자동차 있죠. 경주형 자동차의 가장 빠른, 그거를 제가 알아봤더니 1.5초 정도 되더라고요. 경주형 자동차는. 그래서 그 경주형 자동차의 가속도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8.5.
그리고 이거를 9.8, 대략 10이죠, 중력은. 중력 가속도는. 그거로 따지면 한 2배 정도, 2G 정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주형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 밟고 출발하면 중력 가속도의 2배라는 엄청난 그 가속도를 느끼는 거죠. 네. 자, 이 가속도들 중에 또 재밌는 게 전투기 조종사들이 느끼는 가속도. 이게 굉장히 크죠. 이 로켓 우주선 있죠. 우주선 조종사. 뭐 화성이라든가 달에 갔다 오는 우주선 조종사들이 느끼는 가속도보다 전투기 조종사가 느끼는 가속도가 현재는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들이 짧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그 큰 가속도를 느끼게 돼요. 그때 보통 느끼는 가속도가 5G, 뭐 이런 엄청난 가속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속도 훈련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모의 훈련을. 그 모의 훈련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한 7G쯤 도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는데요. 그리고 이 가속도를 낮추면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녹화해가지고 보여준대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이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는 사실에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속 엄청나죠. 내려왔다 샥 올라가기도 하고 빙빙빙빙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가속도가 굉장히 큰 가속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체는 어느 정도의 가속도를 느끼는가? 이런 걸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2011년도 기사요. 보니까 사람은 0.1초 정도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가속도가 45G, 중력 가속도의 45배. 그리고 1초 동안은 10G를 느낀답니다. 15초 동안 계속되는 경우는 5G 정도. 전투기 조종사들은 9G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할 때 굉장히 큰 가속도를 느끼죠. 그때 보통 받는 가속도가 한 3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가속도는 아니지만 그 의식을 잃으면 안 되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알다시피 경주형 자동차가 미래에는 더 발전해가지고 더 빨리 가속이 된다면 이런 어떤 한계까지 자동차로도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언제 등장했는가? 우리 인류사에. 그거를 제가 알아봤더니, 이 14세기 옥스포드에 있는 머튼 칼리지의 그 스콜라 철학자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최초로 이 물체 운동을 연구하면서 가속도를 이런 개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위대한 이 철학자이자 과학자죠. 그분들은 이제 이 미분 개념을 알아야지 이 가속도를 이해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 그 시절에는 이 가속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4세기에 이제 최초로 등장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사해 보면 이 중세의 그 철학을 연구한 분들이 저술한 책에 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머튼 룰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등가속 운동을 하는 그런 물체가 있을 때 이 VT 그래프라고 있죠, 여러분. 이 VT 그래프는 고등학교 물리 배울 때 첫 시간에 배웁니다. 이쪽이 시간축이고 이쪽이 속도축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수평으로. 근데 이제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VT 그래프의 이 아랫부분 면적이 바로 뭐냐면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움직인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은 직사각형 면적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점선으로 표시된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말합니다. 이 머튼 룰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등가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 움직인 거리가 평균 속도로 움직인 거리랑 같다. 이런 개념을 네, 머튼 룰이라고요. 이걸 그 중세의 철학자들이 운동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기초가 네, 이때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와가지고 갈릴레이가 네, 지표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물체들이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이런 것도 이제 갈릴레오가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뉴턴이 17세기 그 후반부터 18세기 초죠. 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을 17세기 말에 저술하죠. 그러면서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뉴턴이 생각한 건 뭐냐면 가속도라는 것이 속도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움직이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속도가 뭐냐면은 이 우주의 그 빅뱅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나온 그 잔재, 이게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랬죠. 그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정지계라고 생각한다면 신이 아마 측정하는 속도가 그 배경 복사가 보는 속도가 될 겁니다. 그 속도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경 복사에 대해서 그거를 측정해 보면 현재 우리 태양계는 초속 400 몇 킬로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400 몇 킬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속도로 우리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확인했죠.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나? 뉴턴이 이제 그 양동이 실험을 하면서 이것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죠. 그 양동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부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그 자신이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스프링 같은 장치예요. 이 스프링이 지금 여기 자동차 아니라고 합시다. 이게 처음에 평형 상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평형점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하기 시작하면 이 스프링에 매달린 이 질량이 수축을 하겠죠. 이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속하면 여러분 몸이 뒤로 쏠리잖아요. 그런 힘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을 받아서 스프링이 뒤로 압축해요. 그때 그 압축한 이 거리를 측정하면은 이 자동차가 가속 운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속도를 갖고 달리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속도 센서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런 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그 에어백과 관련이 돼가지고 에어백이 터질 때 이 가속도가 어느 한계 이상이면 터지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센서는 스마트폰에도 달면 좋죠.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 가속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몸에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 소유자가 마라톤을 한다든지 하면 그 가속도를 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는 이런 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이로 센서라 그래가지고 자이로 센서가 하는 일은 방위를 정하는 거죠. 방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속도, 회전하는 그 각속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가속도 센서라든지 자이로 센서 같은 거를 넣게 되면 스마트폰이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치 우리 인체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이 자이로 센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면 귀에 있죠. 전정고리라고 하는 여기 그 귀 안에 보면 평형기관이 있습니다. 전정기관. 그 자이로 센서 3개가 X, Y, Z축에 대한 자이로 센서가 3개씩 6개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속도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의 그 F는 ma라고 하는 그 유명한 두 번째 법칙,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가속도를 힘을 가지고 힘을 통해서 추정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를 알면 이 가속도가 이제 미분이죠. 원래는 속도의 미분입니다. 적분해서 속도를 알고 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알아내는.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과학의 힘이잖아요. 미래의 내 위치를 알아내는 거. 그런 과학의 작업이 시작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